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C 언어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35분짜리 강의인데요. 프로그램 사례 2를 통해서 C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 골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C 언어의 특징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부 C 언어 프로그램이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방법, 보통 이제 순서라고 하죠.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 전체 C 프로그램을 제시한 다음에 그 C 프로그램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C 언어의 핵심 기초 표현들을 정리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순서도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순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면 C 언어든 또 자바 언어든 학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C 프로그램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간단한 경우를 보도록 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두 수 10과 25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C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과 25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건데 순서도를 나타내면 아주 간단하죠. 여기 스타트 심볼부터 시작해서 end까지 그 사이에 자, 먼저 변수 sum a, b 세 개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a에다가 10을 저장하고 b에다가 25를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a와 b를 더해서 sum에다 저장한 다음에 sum을 출력하는 형태로 순서도가 주어집니다. 자, 이에 대한 아주 간단한 C 프로그램 소스를 지금 한 14줄 정도로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C 프로그램의 소스를 가만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메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메인하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중괄호가 네 번째 줄에 있고요. 열린 부분이 닫힌 부분이 14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C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메인이라는 함수를 최소한 1개 그리고 유일하게 1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외에 다른 함수들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 함수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는 이 메인이라는 거가 함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괄호 열고 닫고라는 그 함수를 보통 표시할 때 쓰는 이 괄호 기호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요. 이 사이에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 안에 이제 복잡하게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정보 처리 기사 수준 정도에서는 이 메인 다음에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중괄호 보시면 네 번째 줄 중괄호와 마지막에 14번째 줄 중괄호 사이에 이 부분들을 함수의 몸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함수의 몸체 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자, 이 함수의 몸체 안에서 사용하고 싶은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앞서서 순서대에 보시면 sum, a, b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integer sum, 자, sum은 정수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a도 정수형, b도 정수형. 이 각각의 선언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인데 문장마다 c는 다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eger, int, sum, 세미콜론, int a, 세미콜론, int b,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변수에 관해서 값을 할당해 주죠. a에다가는 10을 집어넣죠. a equal 10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b에다가도 역시 25를 집어넣고 자, sum은 a와 b를 더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sum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하나하나도 다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끝나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은 프린트문이죠. 이 프린트 f라고 되어 있는데 왜 프린트 f냐면 펑션의 종류이기 때문에 f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프린트 해주는 펑션이라는 뜻이죠. 이 프린트 f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정의한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다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가져다 쓰겠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샵 include 그다음에 이 꺽쇠가 되어 있죠. stdio.h
stdio.h는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인데요. 표준 입출력의 약자고 .h, h는 이제 헤더 파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printf와 같은 printf뿐만이 아니라 scanf 등등 여러 가지 입출력 펑션들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가 그거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가져다 쓰려면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샵 include, 그래서 어떤 것을 포함할 거냐, stdio.h라는 것을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꺽쇠로 되어 있죠. 가끔씩 여기가 이제 그 다운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꺽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stdio.h의 파일을 어디서 찾냐면 이 C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정한 표준 경로에서 찾습니다. 보통 이제 컴파일러가 접근하는 표준 경로에서 찾고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든 다음에 포함을 시킬 때는 이제 다운표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주로 이 정도 수준, 꺽쇠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샵 include는 이 본격적으로 그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기 전에, 번역하기 전에 미리 처리해 준다고 해서 보통 이제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프리프로세서. 그래서 미리 처리해 주는 건데, 어떤 걸 미리 처리해 주냐면 include, 뭘 포함을 하는 거죠. stdio.h라는 표준 입출력 파일을 포함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라, 컴파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기 때문에 뒤에서 printf 같은 펑션들을 쓰려면 앞에 include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을 보셨을 텐데, include 다음에 세미콜론이 없죠. 얘는 줄 단위로 그냥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할 때는 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미콜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밑에 있는 C는 세미콜론 단위로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integer sum 세미콜론, 그리고 밑에 있는 integer a 세미콜론이 같은 줄에 올라와도 됩니다. 이 경우는 한 줄에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7번째 줄에는 integer b 세미콜론도 같은 줄에 올라와도 됩니다. 이 경우는 한 줄에 3개의 C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C는 각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게 한 줄에 있든 한 줄에 여러 개가 있든 여러 줄에 걸쳐 있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프리프로세서만 세미콜론 없이 줄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에 보시면 모양이, 자, 첫 번째 칸에서부터 다 시작을 했는데 여기 5번째부터 밑에 13번째 줄까지 보시면 빈 칸들이 들어와 있죠. 자, 이거를 보통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밀어 넣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번 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빈 줄이 있죠. 빈 줄은 있으나만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번역할 때 이 빈 줄은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빈 칸들도 없앱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한 칸만 남기고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많은 빈 공간이나 빈 줄들을 왜 두냐면 사용자로 하여금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에 좋게끔, 소위 말해서 이제 가동력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써야 되고, 보통 통합 개발 환경,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스와 브레이스 안에 또 브레이스와 브레이스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더 들여써 주는 것을 자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읽기 쉽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 printf는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콤마에 의해서 앞부분에는 어떤 형태로 프린트할 건지 어떤 형식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뒷부분은 그 프린트할 대상 변수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는 변수, 결과값이죠. sum이라는 변수를 %d, 이제 정수형으로 쓰라는 뜻이고요. 이 안에 n 같은 경우는 새로운 줄을 찍으라는 거니까 줄을 바꿔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할 변수의 양식과 어떤 그 출력의 모습들을 printf 안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큰 틀을 설명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인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메인 함수는 C 프로그램에서 시작하고 종료되는 최초의 함수가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의 이름은 변수 이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괄호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괄호와 괄호 사이에 변수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함수의 파라미터 또는 매개변수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이런 파라미터나 매개변수가 없으면 지금 메인 함수처럼 그냥 열자마자 바로 닫으면 됩니다. 함수의 body, 함수의 몸체는 그 함수에 선언했던 그 이름 바로 다음에 중괄호, 영어는 이제 brace라고 하는데 중괄호 왼쪽, 오른쪽 사이에 나와 있고요. 각각의 C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종료합니다. 줄 단위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자, 함수라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함수는 주로 어떤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값을 최종적으로 생성해 주는 게 함수죠. 그래서 문장 중에 보면 return문이라는 게 있어요. C 문장 가운데 return문은 그 함수에서 생성됐던 값을 돌려주는 것을 return이라고 하는데 가끔씩 그 값을 돌려주지 않고 어떤 자그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return문이 필요 없죠. 그런 경우는 return문이 나타나지 않는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자, 세미콜론으로 C는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B에다가 25를 집어넣고 썸에다가 A하고 B를 더한 값을 집어넣고 하는 세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한 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콜론에 의해서 각각 분리하는 거죠. 이 C에서 보면은 콤마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콤마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콤마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계산해서 맨 마지막 결과값을 최종값으로 사용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런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한 줄은 콤마를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는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콤마, B에다가 25를 집어넣고 콤마, sum은 A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각각이 전부 다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세 개의 계산 문장에 대해서 첫 번째 거 한 다음에 두 번째 거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지막 걸 계산하는 거가 바로 콤마 연산자인 반면에 이거를 이제 그 변수를 선언한 데다 콤마를 쓰게 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인티저, sum은 인티저고 A도 인티저고 B도 인티저고 이렇게 콤마 세미콜론을 하면은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라서 에러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자, sum A, B 세 개가 다 인티저다 그러면 int sum, A, B 이렇게 씁니다. 자, 변수 선언할 때하고 계산할 때하고 콤마 연산자 쓰는 거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여쓰기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덴테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이제 빈 줄, 빈 칸, 탭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C에서는 보통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용자가 마음껏 집어넣어서 보기 좋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그 가동력을 높이는 데 쓰는 거죠.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종속 관계를 혼돈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쳐서 쓰지 않고요. 주로 이 통합 개발 환경하에서 자동으로 주는 그런 인덴테이션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썼는데 sum a, b는 인티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 이거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게 정수일 수도 있고 캐릭터, 문자일 수도 있고 또 실수, C에서는 float라고 합니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보면은 함수에서 어떤 값을 리턴할 때 예서 1을 리턴한다고 하면 리턴 1 이렇게 되면 정수 2를 반환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함수 이름 앞에 이 함수는 결과값으로 인티저 타입을 반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함수 이름 앞에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이렇죠. 어떤 함수 이름 앞에 반환값 타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반환값 타입은 여러 C 문장 중에서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return 반환값, 이 반환값하고 같은 타입을 인티저면 인티저, 캐릭터면 캐릭터를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수 이름 옆에 여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에 관한 부분들이죠. 만약에 return하는 값이 없다. 함수 가운데서 return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환값 타입은 안 써도 됩니다. 이전에는 안 써도 됐는데 이제 이후에는 좀 더 엄격하게 안 쓰는 것도 하나의 타입으로 간주를 해서 이 경우는 void라고 표현을 합니다. void는 반환하는 값이 없다라는 없는 타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의 메인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능합니다.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아주 일반적인 메인 가장 간단한 형태죠. 그 다음에 함수 몸체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턴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럼 void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약 리턴하는 값이 있어요. 0인 것처럼 인티저면 앞에 인티저. 만약 이게 플로트면 플로트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타입을 맞춰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 보시면은 자, 이 경우는 0인 경우 인티저 반환한다고 썼는데 이 안에 좀 복잡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메인 펑션, 메인 함수를 누가 부르냐면 함수니까 누가 불러 쓰겠죠. 누가 부르냐면 시스템이 부릅니다. 시스템이 부르고 또 메인 함수가 또 다른 자기 밑에 있는 함수들을 불러 쓰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부를 때 어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넘겨받을 때 사용하는 이 매개 변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argc, argument count라는 뜻인데 argument count 인티저 형태의 argument count를 하나 받고 이 뒤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변수입니다. argv라고 그래서 argument variable 그래서 매개 변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걔들이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열 표시입니다. 자, argv argument variable은 변수인데 꼭 배열 변수인데 각각의 배열의 원수가 뭐냐면 캐릭터에 관한 포인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포인터를 뜻하죠. 포인터인데 그 포인터가 포인팅하는 곳에 가보면 캐릭터가 있다.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몇 개의 아규멘트 카운트가 들어오고 그 각각마다 매개 변수가 어떤 건지를 쭉 써주는 거를 넘겨받는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표준 형태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알고리즘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C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포인터 부분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메인 펑션인데 파라미터 값이 하나도 없으면 괄호 열고 닫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없는 경우는 void 이렇게 써도 되고요. return 0 그랬으니까 얘는 인티저죠. 앞에 인티저라고 함수에 리턴하는 반환값에 관한 타입을 써주셔도 됩니다. 자, C 언어의 프리프로세서, 자, 전처리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프리프로세서. 이 프린트 F 같은 펑션들을 쓰기 위해서 이미 정의된 부분들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정의된 부분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샵 include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게 바로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던 파일에서는 stdio.h가 바로 시스템 라이브러리 표준 입출력 함수가 들어있는 파일이죠.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h는 헤더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처음에 h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자, 꺽쇠 사이에 stdio.h 파일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제 따옴표를 바꾸게 될 경우는 시스템이 준 경로가 아니라 프로그램 짠 사람이 자기가 어느 경로에 있다라고 명시할 때는 따옴표를 쓰게 됩니다. 이 stdio.h 안은 printf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데 입력할 때는 scanf를 많이 씁니다. 자, 캐릭터를 입력받을 때는 getC, getCharacter, putC, putCharacter 뭐 이렇게 많이 쓰고요. 또 스트링 같은 경우에 뭐 fget s, fput s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이긴 한데 정보 처리 기사에는 주로 나오지 않고 printf하고 주로 scanf
뭐 기껏해야 get 캐릭터, put 캐릭터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변수 선언할 때는 변수명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의 앞에 보시면 인티저만 썼는데 인티저보다 조금 짧은 기억 장소, 적은 기억 장소 갖고 있는 게 쇼트 인티저라는 게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인티저가 4바이트가 할당이 되는데 쇼트 인티저는 2바이트가 할당이 되고요. 자, 롱 인티저는 일반 인티저와 똑같습니다. 4바이트입니다. 자, 문자형은 캐릭터를 뜻하는 char 1바이트가 해당이 되고요. 실수형은 4바이트인 플로트가 있고요. 이거의 2배가 되는 8바이트인 더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와 더블은 둘 다 실수형이죠. 자, sum a, b는 모두 앞에서 보시면 인티저형으로 선언했고요. 자,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C에서 쓰고 있는 정해진 어떤 키워드들은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했던 int, main 이것들을 변수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C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보통 예약어라고 하는데 이런 예약어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for, 뭐 while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변수 명칭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줄 수도 있죠. 자, 초기값을 주는데 초기값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서 그냥 값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sum에서 0, sum에 0, 그 다음에 a에 10, b에 25를 배정했는데 이거를 변수의 값을 배정하는 문장에서 쓰지 않고 아예 선언할 때 줄 수가 있습니다. integer sum equal 0.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기값을 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 변수도 사용이 되는데, 자, 배열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들을 기억 장소 안에서 연속적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같은 타입이 여러 개가 연속해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열 변수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뭔지, 걔가 몇 개가 연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int, val 10 그러면 val이라는 것은 배열 변수입니다. 얘는 원소가 10개죠. 원소 하나하나마다 인티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C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지시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지시할 때 인덱스라고 하는 첨자를 1부터 10 이렇게 쓰지 않고요. 0부터 9 이렇게 씁니다. 0부터 시작해서 10개가 있는 경우는 9까지 쓰겠죠. 그래서 벨 0부터 벨 9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건 자바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C에서 보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 C에서는 이 포인터 타입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보관하는 건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10개의 원소가 이렇게 밸류 0번부터 9번까지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 원소의 이 주소를 이 배열 변수가 이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이라는 것은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이웃에 있는 10개의 원소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자가 C에서 이 앰퍼샌드가 있거든요. 이 앰퍼샌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alue 0 이게 이제 인덱스는 0이지만 첫 번째 원수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하고 배열 변수인 벨하고는 동일한 표현이고 동일한 값을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열을 이제 앞서 1차원만 했는데 2차원을 하게 되면 이 뒤에 행과 열을 명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스코어는 3행 4열의 배열인데 그 각각의 원소마다 플로트 타입이라는 거죠. 플로트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3차원, 4차원 배열도 선언이 가능하고요. 이 3, 4도 마찬가지로 3의 경우는 0부터 2, 4의 경우는 0부터 3까지의 첨자를 인덱스를 바꾸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 언어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덧셈 뺄셈 같은 일반적인 연산자도 있고요. 또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칙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나눈 나머지죠. 그런 경우에 이제 퍼센트를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본문 중에서 썸은 A 플러스 B다. 그럼 여기 사칙연산에 이제 플러스를 덧셈을 사용한 경우고요. 이 덧셈을 사용하는 경우에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덧셈하고 뺄셈은 1만큼 증가시키거나 1만큼 뺄 때는 이제 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는 A는 A 플러스 1이라는 거죠. A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A도 똑같습니다. A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A 빼기 1, A를 하나 감소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A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차이점이 뭐냐면 플러스 플러스 A는 A를 혹시 어디에서 가져다 쓸 경우에 A 값을 먼저 가져다 쓴 다음에 A를 증가시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거는 A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가져다 쓰라는 것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는 1이에요. 그런데 B는 플러스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1이 2가 된 다음에 그 2 값을 B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C는 어떻게 됐나요? C는 A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면 A 값을 먼저 C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A를 증가시킵니다. 지금 U에서 A가 2가 됐기 때문에 C에 2가 들어간 다음에 A가 3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연산자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서 뭐 할당한다, 저장한다, 뭐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했던 거가 바로 이퀄인데 A에다 10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배정연산자,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배정연산자를 이웃해 쓸 수 있습니다. A equal B equal 10 이거는 뭐냐면 이 배정연산자 이퀄이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면요 오른쪽부터예요. 오른쪽부터. 그러니까 B에다가 10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B 값을 A에다가 집어넣죠. 전부 다 10이 되는 거죠. 자, 배정연산자 가운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앞에 나왔던 사칙연산 같은 것들이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이퀄 10이 뭐냐면 A는 A에다가 10을 더하는 거다. 이거죠. A는 A 플러스 10. A 마이너스 이퀄 10은 A는 A 마이너스 10. A 퍼센트 이퀄 10은 A는 A 퍼센트 10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산자 가운데서 서로의 관계를 보는 관계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관계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이제 주로 관계연산자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퀄 두 개가 있습니다. 같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 이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참이면 1이 되고요. 거짓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프로그램 소스를 잠깐 보시면 A는 4를 가지고 있고 B는 9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냐의 값을 C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C에는 0이 들어가는 거죠. C에는 0이 들어가고 그리고 A가 B하고 같지 않다. 이건 참이죠. D에는 1이 들어갑니다. 자, 논리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and, or, not 이렇게 표현하는데 C에서는 and는 ampersand 2개, or는 수직선 2개, not는 느낌표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변수 a, b 값이 이렇다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and 연산, a하고 b 사이에 or 연산, 그다음에 a를 not 연산 하게 되면 이제 값이 이렇게 되죠. and는 둘 다 1인 경우만 1이 되는 거죠.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됩니다. 물론 둘 다 0이면 0이죠. not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not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논리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연산을 해서 참이 나오면 1값이 들어가고요. 거짓이 나오면 0값이 들어갑니다. 자, 조건연산자 보통 그 3개의 값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해서 사망연산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망연산자. 영어로는 이제 보통 터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하고 콜론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A 물음표 B 콜론 C. 이거 무슨 뜻이냐면 A를
조사해봐서 A가 참이면 B를, A가 거짓이면 C를 활용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는 A가 B보다 크면 이게 참이면 A가 C에 들어가고요. A가 B보다 크다는 것이 거짓이면 B가 C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건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타입 변환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타입 변환 연산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캐스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인데 실수를 정수로 바꾼다든지 그럼 이제 주로 소수점 이하를 떨어뜨려야 되죠. 자, 그런 경우에 타입 변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밑에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float A, int B, C. A는 실수 변수고요. B하고 C는 정수형 변수죠. A에다가 1.3, 실수니까 1.3을 집어넣고 B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자, C는 어떻게 했냐면 A하고 B를 곱했죠. 원래 그냥 곱하면 2.6이 되죠. 그러면 C도 실수형으로 해서 2.6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C가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산된 실수를 정수로 강제로 타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괄호 열고 int 이렇게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 이거를 캐스트 연산자 내지는 타입 변환 연산자라고 하고 이 괄호 사이에 뭐 플로트, 뭐 더블 등등등 캐릭터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입출력 함수 이야기를 앞에 잠깐 했죠. 표준 입출력 함수 프린트 F에 관해서 이 컴머로 구분된 두 개의 모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컴머 앞부분은 주로 출력의 형식, 콤마 뒷부분은 출력의 대상을 나타내죠. 출력 형식 안에 보면은 특별한 문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백슬래시 n은 출력 형식 안에 백슬래시 n이 나오면 줄을 바꾸라는 뜻이 되고요. 백슬래시 t는 탭, 블랭크 한 8개 정도를 찍으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백슬래시 다운표는 다운표를 그대로 출력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운표 사이에 출력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운표 하게 되면 이 출력 형식을 묶는 기호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표를 찍고 싶을 때는 백슬래시를 합니다. 백슬래시 B는 이제 이 백스페이스라고 해서 커서를 한 문자 정도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백슬래시 자체를 출력하고 싶으면 백슬래시 2개를 찍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 출력 대상이 되는 게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앞에 타입 지정을 하는데 %D는 정수, 이제 십진수죠. %F는 실수, %C는 문자, %X는 헥사라고 해서 16진수, %O는 옥타라고 해서 옥털이라고 해서 8진수를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가끔씩은 이제 10진수에도 몇 자리 10진수냐, 실수에도 이게 소수 몇 자리 실수냐를 정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요 %F와 %D 사이에 숫자를 넣습니다. %4D 그러면 4자리 실수, %6.2F 전체 6자리인데 소수점 이하가 2자리인 실수.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썸에 집어넣어서 썸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F 하고요. 정수 %D와 정수 %D를 더한 결과는 %D이다. 자, %D가 몇 개 나왔나요? 하나, 둘,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백슬래시하고 n이 붙은 줄바꿈의 표시죠. 그리고 이 3개의 위치에 각각 매칭을 A, B, sum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정수 A 값과 정수 B 값을 더한 결과는 sum이다. 이런 이제 결과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printf하고 짝을 이루는 게 scanf입니다. 입력이죠.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printf 앞쪽에 보면은 입력 형식이 다운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력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 표시되는 이 입력 형식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D는 10진수로 입력한다. %F는 실수로 입력한다. %LF는 long float인데 긴 실수로 입력한다. %C, %X, %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scanf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는 입력할 당시에 마지막에 엔터키를 눌러야만 입력이 완성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자체의 이 스탠더드 파일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scanf 대신에 scanf_s
printf 대신에 printf underline s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제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릴 경우에 이 printf는 underline s를 더 붙이고 scanf나 printf는 underline s를 더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만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특별한 경우고 표준 C에서는 scanf, printf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scanf에서는 변수에 읽어드릴 때 printf와 좀 다른 점이요. 변수 앞에 ampersand를 씁니다. ampersand는 주소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주소. 밑에 보시면 자, sharp include stdio.h 자, 표준 입출력 파일을 쓰겠다고 선언했고요. 자, main 함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integer a가 정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읽죠. scanf%d ampersand a를 읽는데 ampersand a 이렇게 읽습니다. scanf에서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printf는 그냥 a 이렇게 쓰죠. 자, 주성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주성문은 앞부분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주로 다는 방법이 슬러시하고 별표, 그다음에 별표 슬러시. 시작을 슬러시 별표, 끝날 때는 별표 슬러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주석, 코멘트, 설명문들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줄 단위로 줄 맨 앞에 슬러시 2개 하면 그 줄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C가 가지게 되는 전체적인 큰 구조와 주요 요소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